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상은 고3 중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e-러닝 영상 르네상스 편입니다. 네, 수행평가와 맞물려가지고 특별히 제작한 영상이니까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르네상스의 정의,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이 세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르네상스란 단어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접근하려면 일단은 뜻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재생, 부활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의 재생, 부활이냐?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재생, 부활이에요. 이탈리아 화가였던 조르조 바사리나 씨가 쓴 책 미술과 열전에서 이태리어로 재생, 부활을 의미하는 리나시타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이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레나시타라는 단어가 르네상스가 됐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이라고 했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 특히 고대 그리스 문화, 이거는 되게 인간 중심 문화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그 예술, 그런 것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예술 사조가 르네상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죠. 왜 하필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됐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대 로마 유산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중해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 세 번째는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한 성과가 이탈리아에 와서 르네상스로 꼽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챕터 이탈리아 레네상스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르네상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문주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문주의. 이게 무슨 개념이냐? 인간의 개성과 가치를 중시하는 사조라는 거예요. 뭐를 중시한다고요? 인간의 개성, 가치.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의 중세 유럽은 어떻습니까? 신중심이었죠. 무조건 신앙이 우선이었어요. 아무리 스콜라 철학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이 어느 정도 신앙 밑까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신이 더 우선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런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유입되게 되면서 그런 인간 중심의 문화가 있었다니 이런 충격 이걸 한번 다시 달려보자 라고 하는 게 르네상스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작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문학 작품으로는 이탈리아에서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흑사병을 피해서 피렌체 별장을 온 3명의 남자 그리고 7명의 여자들이 10일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죠. 인간의 감정을 되게 솔직하게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화가가 있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의 유명한 작품으로는 모나리자가 있죠. 모나리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 큰 그림. 이게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과 그 좌우로 12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는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그리스 문화 접목시켜서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맞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조각가로 또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을 좀 잠깐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티나 경당에 있는 벽화들을 보면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장 쪽으로 해가지고 천지창조랑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그 성경 이야기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담아 표현했어요. 아까 근데 제가 미켈란젤로 조각가라고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림도 잘 그리는 엄청난 천재였습니다. 지금 보면 좀 느껴지죠? 이거를 자기가 누워서 계속해서 목 아파서 그렇게 계속 그렸던 거예요, 이걸. 조각가로서의 유명한 작품은 뭐가 있냐면은 피에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고 있는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그리고 다비드상, 네, 다윗을 조각한 그런 조각들이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중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은 르네상스 양식의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니까 성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탈리아는, 자 보세요. 이탈리아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대 그리스 고전의 재현과 모방에 중점을 뒀던 게 이탈리아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볼 거는 알프스죠. 알프스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르네상스 특징이 뭐냐? 교회의 부패와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조금 되게 인간적인 이제 기독교의 색채가 되게 옅어요. 되게 인본주의적입니다. 하지만 알프스는 넘어가면서 좀 기독교적인 르네상스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때 당시 대표 작품을 보면은 에라스미스라고 하는, 옆에 보면은 저 아저씨가 쓴 우신 예찬이라는 책입니다. 어리석음의 여신의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요. 당시 교황과 성직자의 부패를 비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때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잘못됐다 그런 거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되게 우화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영향들이 나중에 종교계에도 영향을 줬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토마스 모어예요. 영국 잉글랜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으로는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없던 사회, 가상의 되게 아주 천상 낙원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희한하게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냐?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양 때문에 사람들이 뭐 힘들어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그 당시 영국 사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로 인클로저. 자, 인클로저란 말은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울타리 친다는 뜻인데 왜? 당시 지주들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거기 살고 있던 농민들을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데 왜냐? 양을 키우기 위해서 양모 생산을 통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지주들이 울타리 쳐갖고 여기는 내 땅 하면서 뭡니까? 거기 살고 있던 사람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랑하면 떠돌게 되는 그 자기의 고향 떠나게 되는 농민들의 그런 비참함을 그런 당시 영국 사회상을 비판했던 게 바로 토마스 모어입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 세르반테스예요. 세르반테스의 대표적인 작품 바로 돈키호테라는 작품인데 이 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쪽 일본에 있던 어떤 건물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소설입니다. 어떤 소설이냐? 어떤 늙은 귀족이
자기는 이제 돌아다니는 기사, 돈키호테라 명명하면서 여행을 떠나며 벌어진 여러 가지 기괴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몰락하는 중세 기사들을 풍자한 소설입니다. 이 돈키호테로 되게 유명한 돈키호테에서 되게 유명한 장면은 뭐냐면은 저 풍차를 괴물로 인식하고 네 저기를 돌격 앞으로 하면서 뭔가 달려가서 저 풍차를 찌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게 유명해요. 어, 이 르네상스의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서 눈여겨봐야 될 또 다른 하나의 기술력은 뭐냐면은 바로 활판 인쇄술입니다. 구텐베르크 아저씨가 개발한 건데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늦어요. 금속 활자 기술을 먼저 개발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이 활판 인쇄술은요. 유럽을 바꿨습니다. 왜? 그의 대량 인쇄술은 활판 인쇄술은 성경을 대량 인쇄해요. 성경. 그래서 이거는 종교개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활판 인쇄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으로 르네상스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 수행평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영역은 르네상스 예술작품, 홍보 팸플릿 만들기입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클래스룸에 접속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캔바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캔바에 제 팀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클래스룸으로 과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과제 부여할 수 있어요.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거는 제가 시간을 6월 둘째 주쯤에 제가 수업 시간에 20분 정도 제가 할애할 겁니다. 그래서 계획서 작성 시간 드릴 거예요. 계획서 작성하고 나면은 제가 그 다음 시간대, 그 다음 시간 한 5분 전쯤에 미리 클래스룸에다가 업로드를 이제 링크를 업로드합니다. 과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편집하실 수 있는 템플릿을 이제 각자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배부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드린 양식들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 양식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양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박물관 브로셔 양식을 템플릿을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45분 동안 사진 그리고 문구 그리고 꾸미기까지 해서 45분 동안 풀로 시간을 써서 완성하고 제출까지 누르시면 수행평가가 종료됩니다. 추가적인 시간은 저희가 드릴지 말지는 지금 되게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은 제공을 추후에 학교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표도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전반에 공지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